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이번 시간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과목이고요.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과목의 C언어 과목이고요. 세 번째 시간 C언어 연산자라는 제목으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제목이 연산자죠. 산술 연산자 첫 번째 시간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 연산자입니다. 세 번째는 논리 and/or not 나오는 논리 연산자.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비트 연산자. 다섯 번째는 기타.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술연산자입니다. 산술연산자는 산술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자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바로 이에 속하겠고요. 이런 연산자들은 그렇게 지금 뭐 강조를 하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여기 요 나머지를 구하는 그 연산자가 퍼센트라는 거 이거를 그냥 읽을 때는 모두 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모두 연산자라고 하고요. 기호가 퍼센트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항의 플러스 단항의 마이너스를 그냥 단항 연산자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 산술 연산자에 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 연산자 가감승제랑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연산의 값을 아는데 지금 얘는 뭐냐 나누기라고 하는 연산자는 특이하죠. 10을 2로 나누면 일단 몫이 발생합니다. 몫. 그리고 나머지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 컴퓨터나 이 수학에서는 이 10을 2로 나눈 몫은 5인데 나머지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없다라고. 0이라고 없다가 아니라 0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10을 2로 나눈 나머지는 일단 몫이 5가 나오고 나머지 0이고요. 예를 들어서 10을 3 이렇게 써 있다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10을 3으로 나누면 일단 몫이 3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이 발생하죠. 그때 이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가 바로 이 퍼센트 기호 모두 연산자 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이제 찍어보면 퍼센트 점 EF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 서식에서요. 일단 F 때문에 플로팅 포인트 서식이고요. 퍼센트 그러니까 점 E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하라 이런 얘기예요. 소수점 두 자리. 그러니까 세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되겠죠.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하라 이런 뜻으로서 10.0 10이죠. 10을 5로 나눈 몫을 물어본다. 이 슬래시는 이건 나머지고 수학에서는 나머지가 아니라 나누기고 이거는 수학에서는 뭘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슬래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0을 5로 나눈 몫은 2죠. 그런데 표현할 때 .ef로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2라고 쓰고 소수점은 00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을 5로 나눈 몫이 뭐냐. 여기도 몫이고 여기도 몫이죠. 그런데 표현이 지금 여기가 10.0 이렇게 해서 5였고요. 밑에는 10하고 5.0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값은 같죠. 지금 값은. 그래서 몫이 2고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하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가 이제 2가 됩니다. 10.0 나누기 2.0.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실수로 해도 되고 두 개 다 실수로 해도 된다. 이런 설명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고요. 역시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하라 했으므로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2가 5번 들어가죠. 그래서 5고 소수점 두 자리 0, 0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입니다. 자, 10.0 곱하기 즉 10이죠. 곱하기 2는 20점 소수점 두 자리니까 0, 0. 자, 10에서 5를 빼면 5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라는 설명이고 소수점 두 자리니까 5.00, 5.00.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관계 연산자입니다. 자, 조건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연산자로서 결과는 참 또는 거짓. 참은 자, 여기 보면 0이 아닌 모든 것은 참인데요. 0이 아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1이기 때문에 시오노에서는 이 true를 1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불리한 그 데이터 타입이 있기 때문에 불리안으로 표현하는데 시오노에는 불리안의 그 데이터 타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수 0은 false고요. 정수 1은 true로 그렇게 많이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게 여러분들 그 이퀄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퀄이 0이어서 이렇게 나오면 무슨 소리다? 같다라는 얘기다. A와 B야 같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A랑 B랑 같으면 true이기 때문에 1이 그 결과물로 나타나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즉 false죠. 그렇게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not equal 읽을 때 not 느낌표가 이게 not이거든요. 여러분들 not. 자, 그래서 아니다 또는 반대로 만들어주는 건데 A랑 B랑 같지 않다라는 요 관계연산은 의미는 이거죠. A와 B와 같지 않다라는 의미고 같지 않으면 참이 되고 같으면 false가 되는 그런 결과물을 제시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일상 수학에서 보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설명이고요. A가 더 크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요. 자, 이거 equal이 들어가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A가 크거나 같으면 1이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요. 아니면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다가 있으면 작다도 있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자, 이런 의미를 갖고 A가 B보다 작으면 1 아니면 0이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고요. 자, 작다와 작거나 같다가 같이 존재하겠죠.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 equal이 더 들어가서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의미가 갖게 되겠고 A와 같건 그러니까 요것을 만족하면 1, 만족하지 않으면 0이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데 자, 요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상 한국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하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거는 미만, 요거는 초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연산자 if 그러니까 그 조건문에서 그 조건을 비교할 때 연산자로 쓰이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우리가 A에는 10, 자, B에는 5,
자, C에는 아직 안 들어갔네요. 자, C에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C에는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처음에 여기서 A가 지금 10이고요. B가 지금 5입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갔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이 수식이 이 명제가 맞는 얘기입니까? 맞죠. 맞기 때문에 자, 참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true가 들어가는데 시연회에서는 true를 1로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1이 들어가고 그것을 출력하니까 1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C가 A와 B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 요거를 C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결과를. 그런데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0이라는 결과가 들어가고 출력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지럽죠? C는 A equal B. 자, 이럴 때 요거는 assign 하는 거예요. assign. 요거는 관계연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연산자 먼저 해야죠. 즉 assign 기호 오른쪽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 이거는 어떤 명제냐면 A랑 B랑 같다라는 명제. A는 10이고 B는 5인데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수식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C에 다시 0이 들어가고 다시 들어갑니다. 있는 값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걸 출력하니까 0이 출력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수식을 늘어뜨려 보면 C는 A not equal B 즉 이 어사이먼트 기호를 사이로 이쪽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C 10과 A에는 10이 있으니까 B에는 5가 있죠. 두 개가 같지 않다라는 명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같지 않죠. 그러니까 참 2니까 1이 C에 들어가고 출력하니까 1이 나왔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연산자 우리가 확인해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논리연산입니다. 자, 논리는 자, and 자, 요거 5와 대신에 이 파이프 두 개를 넣는 게 맞겠네요. and 5와 not으로 각각의 and 5와 not의 의미를 의미하며 요거를 파이프 두 개로 바꾸겠습니다. 자, 논리의 이 and 5와 not을 의미하는 뜻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자, 이 표를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and 연산은요. 굉장히 까다로운 연산자로서 두 개의 입력에 대해서 이 결과물이 하나여야 되는데 두 개가 0일 때,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 두 개 다 1일 때 이때 이 까다로운 and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and 연산자는 얘만 두 개만 참이라고 생각하는 연산자예요. 이게 이제 전기가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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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흐른다, 흐른다, 흐른다. 자, 이것을 전기적으로 하나, 두 개의 입력이 있지만 전기적으로 하나만 나올 때 두 개 다 전기가 있을 때랑 두 개 다 전기가 없을 때는 명백한데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는 전기가 흐르게 할 거냐, 안 흐르게 할 거냐 이런 것도 관계가 되죠. 따라서 이 AND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흘러도 이건 그러니까 하나만 흐르고 하나만 안 흘러도 이건 안 흐른다고 판단하는 그러한 그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AND의 이 테이블을 외우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0001이고 의미는 거짓 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순서는 not이 제일 not은 이 느낌표 요거 하나거든요. not and or와 순으로 된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와 연산의 이 truth table 진리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입력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 다 거짓일 때, 두 개 다 참일 때, 둘 중에 하나만 참일 때, 우리 5와는 파이프 두 개입니다. 파이프 두 개예요. 자, 이 5와 연산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둘 중에 하나만 흘러도 흐르는 건 당연히 전기가 흐르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흘러도 흐른다고 하자. 두 개 다 안 흐를 때만 안 흐른다고 하자. 두 개 다 참일 때는 당연히 참이고 둘 중에 하나만
참말을 해도 그거는 참이라고 하자. 그리고 두 개 다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죠. 자, 그래서 0, 1, 1, 1에 그런 약속을 하고요. 의미는 거짓, 참, 참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글자 A는 요거, 그 캐릭터 A는 요게 여러분들 아스키 코드가 65예요. 글자 B에는 요거는 아스키 코드가 66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크다 작다가 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갖고 비교하는 겁니다. 크다 작다 66. 자, 그러면 자, not 그 다음에 파이프,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ampersand, 논리엔드, not 0. 자, 그러면 not을 제일 먼저 합니다. not을. 그러니까 2는 0이 아니니까 true죠. true의 반대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오와 자, 3은 0이 아니니까 true입니다. 이렇게 바꿔 쓸게요. 논리엔드. 자, 이건 0이 거짓인데 그 not을 했으니까 1이 됩니다. 숫자 1. 자, 그리고 1번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0, 1, 1 논리 오와 논리 end입니다. 근데 누굴 먼저 한다? not and or라니까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얘는 1, 1만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요거 두 개를 5 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크다 B 논리 and 그 다음에 A equal B 요걸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요거는 관계연산이고 요건 논리연산. 요것도 관계연산, 논리연산에서 관계연산의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연산 먼저 해야 돼. 요거 먼저 하고 요걸 먼저 하는데 자, A는 지금 60 아까 5라 그랬어요. B는 아까 66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죠? 지금 true입니다. 자, A가 65, 66이 같다 그랬어요. 같은 게 아니니까 이건 거짓이죠. 그리고 논리 end가 들어가니까 논리 end는 까다롭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만 0이 있어도 0입니다. 그래서 0이 찍힌 거고요. 자, 나머지 A 자, A 하고요. 작다 B 논리 O와 A 같거나 B 아까 요거 여러분들 65, 66 true라고 그랬고요. true 즉 1이죠. 그 다음 논리 5와 요게 false라고 그랬어요. 0이죠. 자, 논리 5와는 하나만 1이 있어도 1입니다. 그래서 1이 찍혔고요. 자, 이번에는 비트 연산자인데 자, 비트 연산자는 비트를 이동시키는 연산자로 오른쪽으로 이동과 왼쪽으로 이동 이렇게 돼 있으면 5를 이진수로 나타내서 5의 이진수 표현해서 자, 이게 101인가요? 예, 그리고 8비트로만 해도 0000 010 이게 5입니다. 이거를 오른쪽으로 두 개 하라. 그러면 요게 두 개가 잘리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들어옵니다. 즉 1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칸 쉬프트 이거고 이거는 왼쪽으로 이거를 왼쪽으로 이동하면 얘네가 두 개씩 올라가면서 여기 00이 채워집니다. 훨씬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2로 나는 결과가 되고 왼쪽으로 가면 2를 곱한 결과가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자, 요게 그 왼쪽으로 가면 숫자가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숫자가 커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비트 연산자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엔 기타 연산자 중에서 먼저 증감 연산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증감 연산자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1 증가, 1 감소. 그래서 증감 연산자라고 하고요. 얘는 단항 연산자예요. 이 뒤에 보면 하나만 나오죠. 단항 연산자예요. 자, 그리고 표현은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보면요. 자, 먼저 전위형입니다. 이거는 앞전자 위치할 위자에서 앞에 놓인다 이런 얘기 앞에. 자, 그래서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앞에 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앞에 오던 뒤에 오던 플러스가 두 개 나오면
이거는 1 증가입니다. 앞에 나오던 뒤에 나오던 마이너스가 2개 나오면 이것은 1 감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것이 같다면 왜 두 가지 표현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 혼자 있을 때는 얘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산과 섞여 있다면 전위 앞에 올 때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이걸 1번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연산과 섞여 있을 때 만약 이런 식으로 후위로 온다면 얘가 우선순위가 가장 낮아요.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즉 앞에 놓인 전위형은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이 되겠고요. 후위형은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그런 연산이 되겠어요. 혼자 있을 때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결국은 이거는 하나 증가하니까 이런 의미고요. 자, 축약해서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게 똑같은 거죠. 예, 플러스 1, 또 플러스는 1, 요거. 자, 앞에 오던 뒤에 오던 1감소니까 A의 1을 감소시키는 거고, 자, 축약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렇게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술적 대입 연산자. 그래서 여기 영어를 보면 산술, arithmetic, 산술의 라는 영어 단어죠. 대입 연산자. 자, 이게 뭐 대학 입학인가? 그게 아니라 shortened. 자, 여러분들 short 짧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 이 단어가 길어지면서 무슨 소리죠? 이게 짧게 하다 이런 얘기. 짧게 하다. 즉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축약형이죠. 축약형. 뭐의 축약형?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일단 원래 의미는 이겁니다. 자, 플러스, 자,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연산자들이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시작한 산술연산자예요. 산술연산자를 원래는 이렇게 쓰는데 시언어의 특징 중 간결함이 있어요. 간결함. 그래서 이거를 다 쓰지 않고 플러스를 앞으로 연산자를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숫자의 어떤 그 증감 그 산술연산라는 숫자가 하나 있을 때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즉 x라면 변수가 x가 양쪽에 나와야 되고 y라면 y가 양쪽에 변수가 동일한 변수가 이코를 사이로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야 이게 축약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x에다 10 더하라니까 굳이 x를 두 번 쓸 필요 없이 플러스를 앞으로 내밀고 x를 한 번만 쓰고 이렇게 우리가 축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설명.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를 앞으로 제시하고 x 이거 안 쓰고 x 마이너스는 10. 자, 곱하기를 앞으로 보내고 이거 안 쓰고 x 그 곱하기는 10. 자, 요거를 앞으로 제시하고 x 안 쓰고 x 그 슬래시는 10. x를 10으로 나눠라 이런 뜻이고요. 그걸 다시 x 값으로 하라. 자, 모드 연산자를 앞으로 제시하고 x 한 번만 쓰고 x 모드 연산자는 10. 그래서 요런 연산자도 축약형입니다. 요런 연산자도 있다. 많이 쓰이죠. 예, 그래서 기억을 요거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산술적 대입 연산자. 자, 축약형입니다. 산술 연산자의 축약형.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캐스트 연산자입니다. 자, 캐스트.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자료 형변현을 자료 형, 즉 데이터 타입 변환입니다. 캐스트 연산자는 자료형 변환이에요. 자, 시언어에서는 수식의 연산에서 묵시적, 그냥 명시적으로 나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암암리에 그렇게 되는 것. 묵시적으로 결과의 자료형이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캐스트 연산자를 자료형을 강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바꿔주는 연산자이고요. 의미는 의미하고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5 이런 숫자가 있어요. 딱 봐도 이건 실수형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앞에다가 int 이렇게 써주면 소수점이 잘립니다. 그냥 정수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10 하고요. 이렇게 놓고 자 float 이렇게 쓴다면 10이라고 하는 정수 표현에서 10.0이라고 하는 실수 표현으로 번역기는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있던 자료형을 낮은 자료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원래 자료형은 그 높으나 요거 그러니까 원래 자료형은 낮으나 높은 자료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트 연산자는 괄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자료형을 여기다 써주고 여기 있습니다. 써주고 뒤에 주로 변수죠. 변수, 상수, 수식 등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스트 연산자를 설명했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3항 연산자입니다. 연산자가 자, 우리가 여기서 그 2항 연산자라는 말을 설명하고 3항 연산자를 설명할게요. 2항은 자, 바이너리 B-I-N-A-R-Y 이게 여러분들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두 개. 그러니까 항이 두 개다라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그러면 P 연산자는 두 개. 즉 그 항. 그 다음에 연산자는 하나에 대해서 P 연산자가 두 개면 이거는 2항 연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 플러스 10 이거는 양수 10이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이거는 더하기 빼기가 아니죠. 그냥 얘가 음수값이다. 양수값이다 얘기할 때 이 항의 그 연산자에 대해서 항이 하나 나올 때 이거는 1항이라는 말보다는 단항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 3항은요. 그 P연산자가 3개 나오는 거야. 자, 지금까지는 오퍼랜드 P연산자가 한 개이거나 두 개인 경우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죠. 3항 연산자는 바로 오퍼랜드가 3개인 연산자를 의미하고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봤는데 이게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책에 따라서는 이거를 조건 연산자 이렇게 써 있는 책도 있어요. 조건 연산자. 자, 이건 3항 연산자. 같은 말이고요. 자, 그럼 좀 따져보면 일단 3항 연산자의 그 연산자는 물음표와 콜론이라고 하죠. 우리 단축구멍. 콜론 두 개가 동시에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이 그 물음표 앞에는 조건.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관계 연산자의 걸 써서 조건을 따집니다. 조건은 항상 두 가지 결과예요. 조건은 항상 두 가지 결과. 첫 번째는 뭐다? 참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이다 라는 결과가 나요. 그러니까 두 개 결과 경우에 따라서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로 나눌 때 참이면 지금 요 수식 물음표와 콜론 사이에 있는 이것을 전체 결과 값으로 하고 거짓이면 가장 멀리 있는 이거 가장 멀리 있죠. 그것을 전체 결과 값으로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에는 10이 있고요. 이런 문장이 있고요. 자, B에는 5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A 크다 B 그 다음에 물음표가 옵니다. 그리고 콜론 사이에 이 사이에 A 이렇게 하고 콜론 뒤에 B 이렇게 하면 전체 결과가 뭐 어떤 C에다 집어넣는다 이럴 때 지금 A는 10이라고 위에서 가정했고 B는 5라고 가정했어요. 근데 이 수식이 참입니까? 참이죠. 참이니까 가까이에 있는 A를 C에 어사인하게 되는 거고요. A가 뭐죠? 10이죠. 그러니까 C는 10이 되는 거고요. 만약 거짓이 되면 뒤에 있는 이게 이렇게 되면 거짓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일 뒤에 있는 것을 전체 결과값으로 제시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B가 5니까 C는 5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 어떤 것을 취할지가 달라지므로 이것을 3항 연산자 또는 조건 연산자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그건데요. 조금 전에 한 거네요. 자, 요게 10 크다 20 그리고 3학년산자 10 그 다음에 20. 그럼 여러분들 이게 지금 거짓이죠. 그러니까 전체 결과값은 20이 돼서 20이 찍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20이고 x는 10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음표 콜론, 자 여기에 x는 10, y는 2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요 수식이 참이니까 가까이에 있는 10이 z에 들어가고 찍으니까 10이 출력된다 이런 얘기에서 출력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연산자 성격이 다른 하나. 자, 플러스 곱하기 모드 연산자. 요거는 비트 연산자, 비트 연산자. 나머지는 전부 뭐다? 산술 연산. 따라서 틀린 거는 4번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 비슷한 문제네요. 다음 중 성격이, 연산자 성격이 다른 하나. 자, 이거는 논리 and, 이거는 논리 오와, 이거는 논리 나. 얘는 뭐죠? 증감 연산자죠. 증감. 자, 따라서 나머지는 다 논리 연산자인데 얘만 증감 연산자에 따라서 틀린 답 4번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시언어 연산자, 산술, 관계, 논리, 비트, 기타. 자, 이런 연산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